마시간처럼 황당한 사람아 제발 이제 그만 사라져 주셔 흔적도 없이 황당한 뉴스. 안녕하세요. 7월 6일 황당한 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주권방송의 이동훈 기자입니다. 저는 이형구 기자입니다. 네, 황당한 뉴스는 자신을 반대하기만 하면 무조건 좌파라고 몰아가는 황교안 씨의 황당한 반응에 저희가 열을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황교안 씨와 자유한국당을 씹어드리기 위해서 만든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7월 4일 KBS 라디오 김용민의 라이브에서 네. 주진우 기자가 황교안 떡값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황교안 씨와 떡값이라고 하면 옛날 삼성 떡값 사건이 생각이 나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삼성 그 비자금 사건이라고 하죠. 네네. 2007년도에 삼성그룹의 이제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라는 분이 네.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과 함께 네. 삼성그룹에서 50여억 원의 비자금을 관리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이러면서 뭐 이건희 삼성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문건도 같이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그 주진우 기자의 발언에 따르면은 김용철 변호사가 떡값을 받은 검사가 너무 많고 요직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검사 이름은 안 밝혔다 그래요. 네. 그런데 유일하게 떡값을 줬고 증명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이름을 말하는 사람이 황교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을 더 들어가면 네네. 1999년의 일입니다. 네. 그 당시에 삼성에서는 성매매 사건이 이제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사람이 당시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의 형사 5부장 부장검사였던 사람이 황교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있었고 그 밑에 수하 검사도 있었겠네요. 네, 팀이 있었겠죠. 네네. 김용철 변호사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 검사들한테 줬다는 얘기죠? 황교안 부장검사한테는 300만 원어치의 상품권, 네. 그리고 각 검사들에게는 150만 원어치의 상품권을 주라면서 황교안에게 통째로 전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용철 변호사가 황교안 씨를 만나서 직접 전달했다. 네. 네. 나중에 김용철 변호사가 황교안 팀에 이제 검사들이 있었을 거니까 그 검사들을 만나서 고생 많았다, 상품권 뭐 잘 받았냐라는 식으로 물어보니까 무슨 말이냐, 전혀 들은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상품권을 갔는데 그 검사는 안 받았다. 네. 그럼 누군가가 중간에서 뭐 빼돌렸다는 소리 아닙니까? 네, 그 상품권을 직접 받아서 전달해 주기로 돼 있었던 사람이 네, 황교안이었는데 자기 혼자 다 먹어버린 거죠. 그러면 그 상품권 몇백만 원어치가 그냥 다 황교안 씨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네. 떡값을 받은 것도 받은 거고 지 동료 떡값까지 지가 다 헤쳐먹는. 그럼 이 얘기를 이제 김용철 변호사가 주진우 기자한테 얘기를 했던 것이고, 네. 주진우 기자가 이번에 이걸 이제 폭로를 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참 동업자 정신이 없군요, 이 사람. 네. 그 주진우 기자가 한 얘기가 사실이면 이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한 당의 대표가 어쨌든 떡값을 받은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이게 더 큰 문제로 될 수 있는 거는 조만간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죠. 네네. 이 임명 청문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자리에서 황교안에 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실제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와 황교안 씨 간에 악연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2013년이었죠. 네. 국정원이 대선 개입을 했다라면서 수사를 하고 있을 때 그렇죠. 윤석열 지금의 검찰총장 내정자가 당시 대선 개입 수사 팀장이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때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이었죠. 네네. 이때 2013년 10월에 국정감사가 열렸을 때 법무부와 검찰 윗선에서 대선 개입 수사에 외압을 줬다라고 윤석열 현재 내정자가 폭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네. 이 여파로 윤석열 내정자는 당시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먹고 대구고검, 대전고검으로 좌천성 인사를 받았었죠. 그때 그 인사를 한 사람이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씨다. 네. 황교안 씨가 윤석열 씨에게 압력도 넣고 불이익도 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네요. 네, 당시에도 윤석열 내정자가 법무부 장관의 개입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었죠. 거의 저격성 발언까지도 있었군요. 네, 황교안을 찍은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뭐 이것 한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뒤로 이제 2016년에서는 박근혜 탄핵 정국이 들어서면서 국정농단 특별검사팀이 꾸려졌었습니다. 네네네. 이때 윤석열 내정자는 수사팀장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때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를 했었는데 네. 황교안 당시 권한 대행이 불허를 하면서 네. 이런 막는 공방이 있었죠. 네. 이 황교안 이 대표가 그 이후에 얘기도 했었죠. 자기가 막았다. 자기가 이거 일부러 막은 거다라는 식으로 소위 민생 대장정 할 때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것들로 또 이렇게 악연이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반전되기 시작한 게 2017년부터였죠. 네네. 이 좌천성 인사까지 받았던 윤석열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화려하게 복귀를 하는데 이어서 오늘날에는 파격 인사로 검찰총장으로 이제 내정된 상황입니다. 네네. 이제 황교안과 이제 윤석열 내정자의 공방이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청문회가 다음 주에 열리게 되면 네. 뭐 나름대로 윤석열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한다고 얘기 나올 텐데 이 윤석열 씨와 황교안 씨가 이게 악연이 많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다 보면 황교안 씨가 언급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박영선 장관이 청문회 할 때도 이게 김학의 동영상이 이게 나오면서 네. 사실상 황교안 청문회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갔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도 윤석열 청문회가 황교안 청문회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청문회를 피해갈 수가 없는 게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청문회를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공격의 꺼리로 잡아가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청문회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상태인데 이 청문회를 그래서 피해갈 수는 없고 이 청문회 자리가 완전 정면 대결하는 장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도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문회가 열리면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수많은 얘기를 쏟아내려고 준비하고 있다라고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청문회 자리가 윤석열 청문회냐 황교안 청문회냐 이거 가지고 이제 뜨겁게 싸우게 될 텐데 지금 이 주진우 기자의 폭로로 이 황교안 씨에 대한 의혹이 하나가 더 생겨버린 그런 상황이 돼서 황교안 씨에게 좀 더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의 청문회를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2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황교안 씨가 떡값을 동료들 떡값까지도 다 챙겼다라는 의혹 얘기를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황당 뉴스는 매일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를 보신다면 구독 버튼을, 페이스북을 보신다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